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아기는 지금 한 6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산에서 6시 20분 정도면요, 하루가 거의 지나가는 격입니다. 지금 도시에서는 이것도 이른 새벽일 겁니다. 그러나 산의 시간하고 도시의 시간이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흘러가는 계곡물에 세수를 하고 물로 머리도 만졌습니다. 시원합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시원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물처럼 순리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라가 네 거냐 라는 식으로 이 말이 계속 이제 실검 1순위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으로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하게 됩니다. 나라가 네 거냐. 그러죠. 나라가 네 거냐가 아니죠. 나라는 개인 것이 아니죠. 자기가 이렇게 실험으로 이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떡 만들듯이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죠. 나라라는 거는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게 이제 확고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침범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지금까지 법으로 규율해 왔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자꾸 무시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라는 걸 자꾸 없애버리고 오물딱조물딱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고 싶어 하는 게 과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 정부의 정권 담당자라면은 제일 먼저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 이거에 신경을 쓰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딱 단임으로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사람들은 가고 외국으로 떠날 사람들은 떠나고 뭐 그런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종교 집단도 가만히 보면요, 다수가 어떤 정권을 잡는 게 아닙니다. 소수가 잡아요. 소수가 잡는데, 소수가 어떤 목적의식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 그 소수가 잡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1000명이 있는 모임을 20명이 잡는데요. 그러니까 그 20명이 가는 데마다 시끄럽게 하고 자기들끼리 결속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000명에서 그러면 980명의 사람들은 무슨 잡음이 일어나고 뭐가 있으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절레절레 하면서 떠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배제시키고 결국은 그 조직을 장악한다 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목적의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새가 뭐 이렇게 있죠. 가령 이렇게 뭐 표범이라든지 이런 그 맹수들이 자기 먹이를 뭔가를 노리고 있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이렇게 딱 노리고 있잖아요. 그 노리고 있는 사람하고 노리지 않고 그냥 이런 저런 등 이렇게 시큰둥하는 사람들하고 틀려요. 결과가. 결국은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이 장악합니다. 이런 종교 집단도 정권을 잡으려면요, 목적의식이 강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역간제죠. 역간제를 해야 됩니다. 역간제라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필요한데 내 말 잘 듣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요직을 다 장악해버리는 거죠. 조직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역간제로 조직을 장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뭐 돈을 어디서 나느냐? 돈이 용솟음 치는 데가 있죠. 용솟음 가만히 있어도 돈이 절로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요지를 장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정권이 장악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좀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흙탕물이 튕겨지면 됩니다. 흙탕물을 같이 튕겨요. 그러니까 맑은 물에서 살더라도 흙탕물 속으로 이렇게 잠시 데리고 와버리면은 두 번 다시 이제 뭐 불평불만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가 20년도 장악하고 그래요. 20년이 뭡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한 세대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뭐 다투지는 않고 서로 싸움이 없으니까 평화로운 것 같아도 그거는 아니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 까미가 이렇게 이방인에서 부조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듯이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하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라는 것 자체가 중생들이 사는 세계고 서로가 이권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세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타는 세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물같이 이렇게 순리대로 흘러가지를 않는다. 이익이 자꾸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자꾸 강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아, 너만 잘 사냐? 우리는 못 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자가 많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결국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적대관계, 대립관계를 만들어야 되죠. 대립관계를 만들고 편을 나눠버려야 되는 겁니다. 편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다수가 내 편인 걸로 만들어버리면 내 편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정권이 유지되는 걸 국가로 보면은 이제 정부로 보면은 그 정치 무리, 정치 집단들로 보면은 정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정권을 장악하면 뭐가 좋으냐?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 수백조나 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라도 내 건데.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기본도 없고 원칙도 없고 룰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아, 물론 룰이야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쓰다 보면은, 그, 국가 돈이라는 거는 허공에 날아다니는 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씩만 먹어도 부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진행형, ing형, 현재 진행한 거, 진행형을 감사를 못한다 이겁니다. 만일 그렇게 돼버리면은 실체나 해부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미 죽은 시체 해부하는 거죠. 시간 지나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목적의식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 정치하는 집단들은, 무리들은 정권을 창출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 그게 이제 자기들 생존권하고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 생존권이 어디서 나온다? 국가 예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엄청나게 큰 힘입니다. 이런 종교 집단도요, 어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있잖아요. 그 지원금을 가지고 힘을 쓰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안 해줘버리고 예쁜 사람만 해줘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도 그래요. 줄을 그냥 쉽게 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직급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만 해보냐 나도 해먹자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나눠가지고 경상도 정권일 때는 전라도가 핍박을 받았다 하고, 요즘은 이제 전라도 대세니까 전라도가 다 요직을 차지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얻어먹는다 하면서 맨날 그렇게 편을 나누는 거예요. 편을 나눠가지고 내 편, 네 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더라도 이렇게 공직자는 공직자인데 경상도나 전라도가 어디 있어요? 한 직급 올라가는 마음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직급 올라가기 위해서 나한테 충성할래? 하면 충성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말 잘 듣는 사람들 요직에다 깔아놓는 거죠. 역관제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시장 경제 질서라든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 직급 올라가기 위해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정치 집단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권을 가진 사람한테 잘 보이면은 요직을 차지하는 거고, 안 그러면은, 찬밥 신세고, 그러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게, 그거 한 직급 하나 올라가는 게 평생의 소원 아닙니까? 평생의 그게 목숨과 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다루는 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고위공직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외부에서 들어가 버리면은, 외부에서 원래는 이제 요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요직을 잡아버리면 된다. 몇 사람들을 내쳐버리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잘 아는 정치 집단들이야 뭐 그거는 식은 죽 먹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본론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이제 2018년 때부터 계속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집값을. 부동산 대책이 이런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부동산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뭐였냐면은, 집값을 안정을 시키려면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물꼬를 꽉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댐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절대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양도세율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더 올리면 올리지. 그게 모든 기본 베이스다. 세금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주택 임대 활성화 이제 방안이 나와요. 그러면서 임대를 자꾸 이렇게 권장을 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결론은 두 가지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기득권이 자기가 이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그 세제 혜택을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기득권화 돼 있는 현금 부자들은 뒤로 빠지고 혜택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또 그거를 이제 자꾸 임대를 자꾸 권장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평생 전 월세로 살아라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가격을 자꾸 높이는데 어떻게 해서 집을 사요? 그리고 이제 전세라는 사다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나라 다 부동산 시장이 원래 그래 있지 않습니까? 전세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대조로서, 그게 우리나라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주택 시장에 없는 사람이 이제 시작할 때 다 전세부터 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굳혀져 왔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전세라는 사다리도 이제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월세 살아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월세가 좋은 것이다고. 그런데 본인은 집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본인이 먼저 월세를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뭔가 정책을 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주택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뒤로서 이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뒤로 빠져 있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항시 이렇게 있죠. 내로남불이. 그러니까 나는 말고 너희들만. 비판하지 말고 너희들만. 막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 국회의원이 집값은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자기가 그게 이제 뭐 말 실수를 했는지를 몰라도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권의 핵심자들을 통해 가지고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은 안 내려간다 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말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월세 살아라, 월세.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왜 2년 거의 3년 만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선 1년 10개월 남았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이미 구도가, 이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이미 집권 초부터 3년 전부터 이미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짜고 있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이게 이런 부동산 대책, 이런 부동산 정책이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면은 편을 가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편을 가르는 것이다. 결국은 월세로 이렇게 되면은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결국은 마찰이 있는 거죠. 왜? 임대인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세입자는 돈에 아쉬운 사람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착한 임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임대인도 있고, 착한 세입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세입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그 돈의 속성 때문에 선한 마음을 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다 내 이익을 위하다 보면 서로가 마찰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많겠습니까? 임대인이 더 많겠습니까? 부자가 많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겠어요? 10억을 가지고 60억을 가져도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리고 가난하다, 부자다, 이런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편을 가릴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세입자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 임대차 3법도 만들고, 막 임대인들 내가 막 이렇게 망치로 때리고, 따기도 때리고, 오른쪽 때리고, 왼쪽 때리고, 이렇게 주먹으로도 막 머리도 때리고 지금 이러고 있다. 나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 편 들어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야, 세금 더 때려버려라. 부자들 더 때려버려라. 막 그러면, 알았어, 오케이. 지금 이런 형국 아니에요. 이런 쇼맨십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 정책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을 때는 그게 진심이 돼야 되거든요. 진심. 절실하면 진심이 통해집니다. 그런데 진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이 마음에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진짜로 부동산 집값을 하려면은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해야 돼요. 수요를 낮추고 공급을 높이고, 그러려면 양도세 내리고 거래소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재개발보다 재건축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매물들을 자꾸 내놓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임대인들한테 고개 숙여가지고 하소연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임대인들을 자꾸 적으로 놔둬가지고 세입자들한테 내가 무슨 뭐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부가.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젊었을 때나 자꾸 데모하고 뭐 그랬을 때나 뭐를 독재 타도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민주화 투쟁한다고 해가지고 민주화 뭐 이런데, 그럴 때나 써먹는 방법이지. 민주화 투쟁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민주화 되면 세상이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가만히 보니까, 나이 들어 보니까 이게 그 세상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민이 맨날 나서가지고 집회하고 뭐하고 촛불 들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이 나라가 지금 동력을, 경제 동력이라든지 성장 동력을 다 잃어버리면은, 힘 빼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를 일로 매진할 때 그쪽에다 힘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서로가 싸우니라고 그냥 힘 다 빼져버리면은 막상 뭐 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흉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유지가 가장 큰 목적으로 이렇게 모든 정책을 그런 식으로 피고, 그 다음에 편을 가르고 다수를 내 편으로 한다.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내 편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나라가 네 거냐 하면서 나라가 무슨 뭐 떡주물어듯이 이랬다 저랬다 해볼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그 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체제가 구축이 돼 있어요. 모든 법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다 판결을 내놓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근간이다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유를 자꾸 저버리려 하고 그러냐 이거죠. 그리고 자꾸 이제 토지 국유화, 뭐 이렇게 주택 공유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그런 거를 자꾸 내세워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없었습니까? 옛날에 그러면 가난한 국가도 구제 못한다 했어요. 자꾸 이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는 본인들이 그렇게 일단 부자가 돼 보십시오. 뭐든지 그래요. 군대에서도 군대가 아무리 막 때리고 뭐 이렇게 빠따 때리고 폭행이 많다고 해도
자기가 고참돼가지고 자기는 이등병 때 두드려 맞아도 이등병 고참돼가지고 안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하다 그거를 탓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도 징검다리 통해가지고 사다리 통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더 모아가지고 집 사고 부자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 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살질 못하고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비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비평했던 그것들을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그렇게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나이가 먹었으면 좀 품격을 지키고 좀 그만한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응? 내로남불만 계속 그거는 강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무책임한 말만 자꾸 되풀이하는 거죠. 좋은 말만 자꾸 하고 본인이 뭐를 해가지고 뭐를 베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얻어먹을 생각하고 공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치고 뭐가 말년이 좋을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다 죄만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진심을 가져야 된다. 진심을 가지고 진짜 진실되게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된다. 이 정부가. 그리고 공직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본인들이 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저항을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이 일일이 나서가지고 뭐를 해야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나서야죠. 공무원이 아니다 하는 건 아니다고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본인들이 자꾸 동조를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하는 그런 행위에 본인들이 종조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은 다 와야 돼요. 검찰은 검찰 다 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세청은 국세청 다 와야 돼요. 자꾸 규제 본능을 통해 가지고 그 규제를 뭐 하라고 있는 거 창칼을 왜 줬냐 이거요. 그리고 닭 잡는데 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개인 미운 사람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창칼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어떤 정의를 큰 일을 할 때 쓰는 거예요. 큰 일을 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그런 때 나와서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대책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책이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이런 미명하에 자꾸 사람들을 편을 가려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게 정권체 창출이다, 정권 유지다. 그런 생각 하에서 지금 이런 부동산을 자꾸 이렇게 써먹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 하잖아요. 전세는 이제 없어지고 월세로만 계속 가는 거 되는 거고 본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왜? 2년 전에 저 같은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그런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죠. 결국은 현실이 될 뿐이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정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를 원하느냐. 바로 그거죠. 뭐를 원하느냐. 정권 재창출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정권을 재창출해, 이런 식으로 정권 재창출해서 그럼 뭐를 원하느냐. 본인들의 생존권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기득권의 교체 과정에서 본인들이 기득권화 되면서 새로운 특권 계급으로 고착이 되는 거죠. 고착이 되면서 본인들은 내로남불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일반 국민, 선량한 그 국민들 보고, 납세자들 보고, 당신들은 잘해, 당신들이나 잘해, 이런 식으로 하는, 가족 주택 가지지 마, 하면서. 본인들은 주택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모르죠. 명의신탁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란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만해요. 나라가 니 거냐. 그 말이 이 말까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조세 저항이 심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해봐야 뭐 0.5% 1% 가지고 뭐 그까짓 거 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뭐 재산 있는 사람이 뭐 거리로 나올 수 있겠어요. 다 순한 양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또 한 세상 또 어떻게 지나갈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고.